이 오늘 나오시는 최재형님은 원래 감사원장 임명할 때는 여당에서 미담제족이라고 그랬어. 미담제족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었는데 원전 감사 놓고 정부하고 충돌하다가 이제 급기야 야당 대선 후보로 나가니까 요새는 이제 배신자라고. 나중에 원수가 되었을지.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예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국민의힘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튼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봐요.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좀 나눈 얘기인데 원래 여당에서 이 최 후보님을 미담 제족이라고 막 이렇게 막 떠받들다가 요즘에 이제 야당 대선 후보 된다면은 배신자라고 이렇게 좀 달라진 호칭을 듣는 기분은 솔직히 좀 어떠세요?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들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감사원장이 그럼 누구에 충성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지 정권이나 임명권자 개인을 위한 봉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배신자가 아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신 게 감사원장 그만두시고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속전속결로 정계에 입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진작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원전 감사 자체도 굉장히 정파적인 목적을 갖고 한 거다.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독심술 하는 분들인 거예요. 관심법. 저희가 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다양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7인데 그때 한 분 이제 결혼이 있어서 6명의 감사위원이 전원 다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감사 보고서로 확정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떳떳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감사원장을 하다가 야당 대선 후보로 직행한 것은 이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쳤다라는 비판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이제 시행한 여러 가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 여지를 남겼다는 이제 그런 비판인 거죠. 뭐 그 의심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뭐 제가 감사원장 재직 시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한 감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도 사퇴하고 직행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판이 있을 것을 다 예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더 망칠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정책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념적인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놓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보면서도 이제 잘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쇼를 하면서 정말 굴종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서 이게 이 정권이 그대로 한 번 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갔다가는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겠다. 정말 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워낙 후보님께서 모범생 스타일이셔가지고 정치랑은 좀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국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정치도 좀 모범적인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범생이 정치 잘하면은 정치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도 이제는 좀 새로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된다. 모범적인 정치인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치가 아사리판이라서 모범생은 안 어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새로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범생이 가서 정치라면 정치판이 좀 모범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 얘기시네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뭘 좀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이런 세게 말하는 이런 것도 좀 힘들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괜찮으세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죠. 제가 원래 네. 판결은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과감하게 해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는 굉장히 세게 잘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워낙 숨가쁘게 이렇게 변신을 하시다가 보니까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빚어진 적이 있어요.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제가 인정하고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걸 다 알고서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문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평생 균형감 가지고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뭘 안다고 자신하는 것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 일을 자기 책임하에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더 중요한 자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이렇게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법을 쓰는데 최 후보께서는 곧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기성 정치인들하고 많이 달랐던 거죠. 정직하게 한 그 모습 보기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모르는 거 모른다, 안 건 안다 아는 건 이렇게.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하는 거.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뭐 그동안 지지율은 높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그 고발 사주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이렇게 입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사실관계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요.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죄가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판사를 해온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했다, 어떤 사람은 안 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뭐를 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고 그러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이게 맞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게 됐을 때 이제 그 사실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거는 언론 보도를 보면 시민단체 뭐 어느 단체인지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한 상태에서 야권의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인 사람을 공수처에서 바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또 그것을 발표했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게 조금 정상적인 수사의 절차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만일에 이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공작에 의한 거라면 그건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야권 탄압이라고 보세요. 현재 보이는 그러한 행태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이 또 다른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지율이 막 급상승을 하더니 골든크로스를 보인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온 게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를 놓고 이게 여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약한 후보를 밀어주는 역선택의 결과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 본인의 주장대로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이냐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섞여 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하면서 면접 좀 부러운 측면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젊은이들이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들어보니까 귀엽다 그런데요. 아, 홍준표 후보를. 귀엽다 그러는데 그 네. 귀엽다는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그거는 강한 호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좀 부러우세요? 귀엽다는 얘기를 젊은 층한테서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도 이제 좀 귀엽게 보이게 돼요. 이거 그 윤석열,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이 우리 최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라서 왜 이런 지지율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저 안에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불의에 맞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결기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앞날을 맡길 만한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게 되고 아직도 이제 한 2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nything but 문재인.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간섭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모든 수령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회 아닙니까? 어떤 정부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부는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